안녕하세요, 수건도독입니다. 오늘은 GV70 내차 만들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세한 구성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가볍게 대충 컬러는 이런 게 있고 내장재는 이런 게 있고 옵션은 이런 게 있고 그 정도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타입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솔린 2.5, 디젤 2.2, 가솔린 3.5 터보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역시 가장 기본 모델인 2.5 터보 모델인데 출력은 304마력, 43토크인데 거의 내연기관 국산차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디젤 2.2는 이제 250만원이 추가되는데 출력은 좀 낮아져요. 대신 내가 1년에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이상 극단적으로 높다, 고속주행이 많다 하면 유류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큰 친구죠. 힘도 가솔린 터보 대비 낮다는 거지 절대 부족한 출력은 아니고 앞서 설명했듯 내가 주행거리만 많다면 선택했을 때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솔린 3.5 터보는 무려 세금 포함 약 10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2.5 터보에 곱빼기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내연기관 국산차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사륜과 전자제어 서스펜션, 19인치 휠, 브레이크 등등 약 500만원이 넘어가는 옵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엔진의 값은 1000만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대중적인 가솔린 2.5 터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륜과 사륜인데요. 이거를 고민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다 돈 때문이죠. 넣는데도 300만원이란 비용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무게도 좀 더 나가고 기름도 많이 먹고 해서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뭐 내가 높은 데 가거나 눈길을 자주 다닌다 이런 거 아니면 사륜을 필수 옵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넣었을 때 뭐 주행 안전성이나 이 터레인 모드, 눈길, 진흙길, 모래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큰 것 같네요. 가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도시에서 살살 몰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륜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차량 외장 컬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컬러가 정말 다 잘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색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감가가 좀 더 덜 되는 하얀색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실버도 굉장히 이 분위기도 있고 고급스럽고 이런 그린 컬러도 실물로 보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물론 감가는 좀 되겠지만 이 색상에 대해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 선택하시면 그 어떤 색이라도 잘 어울리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무광 컬러는 약 70만원 상당으로 정말 무광 컬러, 대개 지금까진 일반적으로 랩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색상이었는데 이제 순정으로도 이런 무광 컬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대략 이런 식의 무광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포츠냐 일반 모델이냐 그 차이인데 G70과 다르게 범퍼 모양도 좀 달라지고 뒤에도 좀 더 똥똥해지고 눈에 띄게 차량의 디자인이 드레스업 되면서 그 외에도 전자제어 서스펜션, 코너를 안정적이게 돌게 해주는 ELSD, 19인치 휠 타이어, 기타 블랙 도장, 브레이크, 스포츠 모드가 들어가는데요. 가격은 많이 올라갔지만 이런 기능들의 값어치를 생각했을 땐 전혀 비싸지 않은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살살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값어치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기본 모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휠인데요. 18인치, 19인치, 그리고 21인치는 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약 100만원이 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18인치냐 19인치냐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8인치가 아무래도 아주 약간 승차감과 연비 부분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디자인이 약간 덜하다는 게 또 단점이죠. 18인치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타이어가 두꺼워 보이죠. 그리고 19인치는 타이어가 좀 더 얇아지고 휠이 커졌다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이는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양이 좀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냥 18인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내장재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스탠다드는 인조가죽, 시그니처 디자인 1은 천연가죽, 시그니처 디자인 2는 나파가죽이 들어가는데요. 이 천연과 나파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약간 더 보드라운 느낌을 주는 게 나파가죽, 이 천연에다가 좀 더 가공을 해서 부드럽게 만든 게 나파가죽이고요. 모양도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죠. 물론 이 나파와 천연은 개인적으로는 큰 그런 질감적인 차이는 느끼기 힘들었는데 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인조가죽과 이 천연가죽은 굉장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상단에도 이렇게 가죽이 덮여있는 반면
기본은 이렇게 플라스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 감성마력이 좀 더 줄어든다. 이런 실내 곳곳 플라스틱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감이 굉장히 큰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파 가죽까지는 필수가 아닌데 제네시스를 탄다면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까지는 넣어볼 만하지 않을까. 운전자가 실내에서 가장 많이 몸에 닿는 부분을 크게 바꿔주기 때문에 이 옵션 하나가 가져오는 변화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녹색과 이 자주색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 개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가장 무난한 이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파를 넣으면 핸들도 투톤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무늬도 들어가네요. 이제 추가 옵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퓰러 패키지 1인데 420만원이라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갖고 있는데요. 구성에는 이렇게 차량 전면 유리에 내비게이션 정보나 앞차와의 거리, 속도 제한, 내 차의 현재 속도 등 굳이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아도 앞 유리창에 대부분의 주행 정보가 다 투영되기 때문에 편의 옵션이자 안전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두 번째로 12.3인치 3D 클러스터와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대개 우리가 다른 차종들은 스마트 하이빔이라고 차가 이렇게 갈 때 맞은편에서 차가 와서 내 차가 빛을 인지하면 상향등을 껐다가 켰다가 해주는 그런 기능이 대개 들어가는데 이 지능형 헤드램프는 상향등을 끄지 않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하이빔이 비춰지지 않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물론 이게 똑똑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다른 차에게 피해를 좀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향등이 항상 켜져 있는 점에서 굉장히 편할 수 있는, 야간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는 기본으로 들어간 내비게이션에 내 차 앞에 카메라에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토대로 실제 주행 영상을 여기 투영해주면서 말 그대로 증강현실, 이렇게 실제 주행 영상에 이렇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색상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해주면서 보다 편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키로 차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능, 내가 후진할 때 장애물이 오면 얘가 긴급 제동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 그리고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하면 해당 방향의 영상을 계기판에 투영해주는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개별적으로 선택하면 약 460만원 정도 나올 텐데 이렇게 파퓰러로 묶어서 40만원 정도 저렴한 42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옵션들을 다 선택하실 분들이라면 이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될 거고, 가격이 부담스럽다, 굳이 이 옵션을 다 묶어서 가져갈 필요 없다 하시면 그냥 쿨하게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2는 아까 말한 헤드업,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거기에 세 가지 추가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대략 790만원짜리 옵션을 720만원에 약 70만원 정도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는 패키지인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기존에 들어가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대항차까지만 인지했던 반면 교차로 교차 차량, 추월 시 대항차, 측방 접근차, 그리고 회피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고요. 기존에 기본으로 들어가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내 운전 스타일을 연동해서 좀 더 똑똑하게 작동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도 작동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대개 다른 현대기아 차량들은 고속도로 주행보조 1 그게 들어가는 반면 제네시스 차량들은 고속도로 주행보조 2라고 좀 더 진보적인 그런 기능이 들어갑니다. 고속도로에서 깜빡이만 켜면 차로 변경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 포함, 사고가 날 때 안전벨트를 당겨서 몸을 시트에 밀착시켜주는 프리액티브 시트벨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에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운전석에 쿠션을 좀 더 많이 넣으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여기 보시면 동승석 버튼 있죠. 2열과 운전석에서 동승석을 조절하기 쉽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동승석에도 허리 지지를 도와주는 럼버 서포트, 또한 내 신장과 체중, 앉은 키를 입력하면 이 시트가 내 몸매에 맞춰 완전 정교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이렇게 운전하면 좋다 하고 알맞는 자세를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처럼 생긴 스마트 키가 들어가는데 이걸 갖고만 있어도 스마트 키랑 비슷한 기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는 2열에 이렇게 수동식 도어 커튼, 이게 별거 아닌데 2열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체감이 큰 선 커튼이고요. 3존 공조인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가 에어컨 온도를 운전석, 동승석, 그리고 2열까지 이렇게 3존으로 각자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랑 애랑 느끼는 온도가 달라도 각자 자기에 맞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대개 현대차에는 팰리세이드나 그랜저급에 들어가는 고급 기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열 통풍 시트가 들어가게 되네요.
마찬가지로 이 옵션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좀 더 저렴하게 패키지로 구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옵션들을 다 갖고 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잠시 후 그냥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0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흔히 하시는 차량 천장에 들어가는 이런 넓은 썬루프 맞고요. 만약 차박까지 고민하신다면 누워서 별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고 평소에 개방감도 좋고요. 물론 사고 시 유리가 주저앉아 생기는 2차 피해라는 단점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명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컨비니언스 패키지, 럼버 서포트, 스마트 카드키 아까 설명한 거고요. 하이테크 역시 설명을 안 한 건 이 아웃도어 패키지인데 이제 40만원 상당의 아웃도어 패키지는 트렁크를 가려주는 러기지 스크린, 그리고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이런 러기지 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220V 파워 아울렛, 전력 소모가 작은 선풍기나 TV 같은 그런 전자제품을 간단하게만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배터리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냥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30만원 상당의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인데 기존 9개의 스피커를 좀 더 풍성한 소리를 들려주는 렉시콘 15개 스피커로 바꿔주는데요. 기본으로도 다른 차량들보다 약 3개 정도 많은 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음향기기에 관심이 많다,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 했을 때 넣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취향껏 넣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70만원 상당의 빌트인 캠 패키지는 보조 배터리랑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차량 내에서 손쉽게 영상을 돌려볼 수 있다. 이 채널, 그러니까 앞, 뒤 영상을 차량 내에서 쉽게 돌려볼 수 있지만 음성 녹화도 안 되고 용량도 작고 여러 성능적인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선 옵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물론 빌트인 캠이라서 사고 시 블랙박스가 날아오지 않아서 좀 더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발전하기 전까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만원 상당의 PPF 보호필름인데요. 투명 랩핑지를 차량 범퍼나 리어 범퍼에 씌워주는데 우리 고속도로에서 스톤칩, 돌이 날라와서 여기 이렇게 흠집이 많이 가잖아요. 그거를 상당히 많이 방지해주는 기능으로, 만약 이걸 하는 샵에 가서 하신다면 좀 더 비싼 금액으로 하셔야 할 텐데 역시 자기가 이런 거에 민감하다 했을 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만원 상당의 사이드 스텝은 애들이나 어르신분들이 차에 자주 타신다면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5만원 상당의 1, 2열 매트 패키지, 그리고 아까 설명한 그 러기지 네트가 들어가는데 굳이 25만원이나 주고 이걸 선택할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만약 저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이렇게 3가지를 넣어 출고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 옵션들은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추가한다면 차값은 대략 5,76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차량을 출고했을 때 대략 이런 디자인이 나온다, 그렇게 보여주는 미리 보기고요. 이 정도 급의 차량들은 기본으로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스포츠 패키지를 고른다, 혹은 이 휠을 좀 비싼 걸로 바꾼다 하는 거 외에 외형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특별한 외장의 변화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감에서 외장 옵션들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값은 기본값 4,880만원, 가솔린 2.5 터보, 화이트 컬러 18인치 기본 휠 타이어, 실내는 천연가죽으로 된 브라운 투톤,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렉시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이렇게 3가지를 넣었습니다. 이 가격에 세금이 더해진다면 약 6,040만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6천만원이라는 돈이 선택지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차량을 선택하셔도 충분한 만족도는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